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팁이라고 하기도 조금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데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날씨가 뭐 여름이잖아요. 거의 30도, 지금도 기온이 30도인데 30도를 막 넘나드는 굉장한 무더위라서 아마 잠시라도 에어컨 없이는 운전을 하기가 아마 힘드실 겁니다. 자,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을 겪는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 특히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조작을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클러치 조작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혹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악셀 조작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가 변속이 될 때마다의 느낌, 뭐 또 출발할 때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제 평소 때하고는 좀 다르게 내가 또 같은 타이밍에 또 같은 RPM에 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차가 좀 꿀렁꿀렁거리는 것 같고 좀 변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간단합니다.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면 컴프레서라는 이 장치가 구동을 해야 되죠. 컴프레서라는 게 이제 엔진하고 벨트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일종의 엔진의 동력을 뺏어오는 형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엔진의 구동력을, 엔진의 이 힘을 뺏어오기 때문에 같은 RPM에서 운전을 하고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좀 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마력이 낮은 차일 경우가 조금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엔진 동력이 에어컨 동작을 함으로 인해서 동력 손실이 유발이 되고, 그 동력 손실로 인해서 똑같은 타이밍에 이제 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엔진의 힘이 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차의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클러치 조작이 미숙하게 된다. 이럴 때가 이제 대표적으로 차가 좀 꿀렁꿀렁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의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악셀을 조금 더 밟으시는 거죠. 굉장히 이제 어이없는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이제 그 정도라는 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의 뭐 RPM이나 제가 악셀을 어느 정도 밟는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보통 한 2000 RPM, 2000에서 한 2500 RPM 정도에서 악셀을 한 27% 정도로 밟고 있고 변속을 해주고 있고, 자, 대체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조작을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에어컨을 끄고 있습니다. 더운데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끄고 있는 상태인데,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는 대략 악셀을 이 정도 밟아주고 RPM도 한 이 정도 RPM에서 변속을 해줘도 딱히 어떤 꿀렁꿀렁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변속 충격 같은 것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에어컨을 켜고 제가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RPM으로 변속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가 가장 연비가 안 좋은 구간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구간이 정지해 있다가 출발을 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관성을 받기 이전에 저단 기어 상황에서, 저단 저속 상황에서의 주행 상태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엔진의 힘을 뺏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변속 충격들이 좀 크게 됩니다. 자, 에어컨 아직 안 켰는데요. 자, 에어컨 한번 켜볼게요.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에어컨을 켠 상태이고요. 보통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면 중립 상태에서, 그러니까 RPM이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아이들링 RPM 자체가 약간 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통은 안정기에서 RPM이 한 750 RPM 정도 되는데
미묘한 차이긴 한데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컴프레서를 구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엔진의 파워를 좀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 시동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약간 미세하게나마 높은 RPM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링 시 RPM도 약간 높아지게 되고요. 지금 뭐 차가 막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단에서 한 1500rpm 네, 이 정도 상황이고요. 참고로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급유 학습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피크 부스트가 1.3바까지 뜨는 걸 이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고급이 학습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도 변속할 때 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반떼 N을 수동을 타보시는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속이 좀 붙은 상태, 한 60km 정도 그 이상이거나 이 정도 상태에서는 이미 이제 차가 관성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변속 충격이란 게 그다지 크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3단, 4단 정도 상황이고 시속 60km 정도 이상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변속 충격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처럼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저속 상황 출발 이후부터 해서 뭐 한 20km 정도 상황에서 가속을 쭉 하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보통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정도까지 변속이 되는 이제 그 구간,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이제 그 구간에서 발생하는 변속 충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출발할 때는 대략 이제 RPM을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RPM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 1000rpm 정도 부근에서 출발을 하고 이제 스로틀 궤도 양으로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사이 정도를 이용을 합니다. 자, 지금도 이제 한 20% 정도 수준에서 제가 2단으로 변속을 했어요. RPM도 한 2000 정도 수준. 자, 근데 이제 에어컨을 켜기 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의 꿀렁꿀렁임이 에어컨을 켜기 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해소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RPM을 조금 더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뭐 정확한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힘이 들지만 대략 한 10% 정도를 더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변속을 할 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가속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일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속을 이어나가고 있는 앞에 뭐 정체가 있거나 해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그냥 쭉 가속을 하고자 하는 그 상황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니까 한 악셀 한 30% 정도까지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이게 좀처럼 상황이 안 오네요. 제가 지금 마트 가는 길에 카메라를 잠깐 켜봤는데, 자, 2000rpm 정도고요. 근데 스로틀은 지금 7% 밖에 안 돼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쭉 가속을 합니다. 한 30%? 네, 이런 식으로 한 30% 정도 혹은 그 이상 사용을 해도 45% 정도 신호가 바뀌게 되면 뭐 그냥 앞이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황이니까 가속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악셀 궤도량이나 RPM만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차가 지금 내가 당장 악셀 30%를 밟고 있다 그래가지고 RPM도 뭐 한 2000rpm 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저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확 순간적으로 뛰는 게 아니죠.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에 어느 정도 관성이 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변속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변속을 하기 위해서 클러치 조작을 뭐 좀 뗄 때 부드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적정한 RPM에서 변속을 해주고, 그러니까 적정한 RPM이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뭐 시속 20km에서는 뭐 2단, 뭐 30km에서 3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차가 이제 어느 정도 관성을 받아서
지금 악셀에서 발을 떼더라도 엔진 브레이크가 팍 걸리지 않는 정도의 관성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엔진이 어느 정도 토크를 내고 지금 상황에서 적정한 정도의 토크가 나오고 있는 RPM 대역대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변속이 끝난 다음에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여주고, 또 더불어 악셀도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밟아주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다 맞물려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거거든요. 자, 40%. 자, 지금 변속이 끝난 이후에도 한 40%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변속하는 RPM은 대략 한 2000에서 3000 RPM 정도 사이를 변속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복잡하게 드리긴 한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에어컨이 꺼 있는 상태에 비해서 아무래도 차의 동력이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속을 하는 RPM도 약간 올려서 잡으시고, 한 500에서 평소 때보다 한 500에서 조금 넉넉 잡아서는 한 1000 RPM 정도를 올려서 변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가속을 시원하게 이어나가고 싶은 상황에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제 약간 꿀렁꿀렁한 게 RPM이 좀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지해 있다가 1단에서 2단으로 가속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일 경우에 관성이 충분하게 받지 못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엔진 동력도 좀 받쳐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가 꿀렁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RPM도 조금 더 높게 사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악셀을, 그러니까 이거는 변속이 끝난 시점에서의 악셀 궤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속이 끝나고 나서 밟아주는 악셀의 양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변속을 하는 타이밍에서도 이미 이제 RPM을 약간 높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변속이 끝난 이후에도 거기에 걸맞게 이제 악셀을 좀 충분히 밟아 주셔야 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차가 변속 이후에 힘을 잃어버리고 꿀렁꿀렁 하는 현상이 조금 덜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컴프레서에 이제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엔진의 동력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약간 보정 작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신경을 쓰신다고 하셔도 뭐 클러치 조금 더 부드럽게 그냥 비비면서 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맞고 틀리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이런 이유들이 왜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느냐, 클러치 조작만 가지고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내가 조작을 어떻게 해주면 이런 불편한 차의 움직임을 좀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클러치를 부드럽게 비비듯이 해서 이제 일상주행에서 변속 충격을 줄이는 이런 요령 같은 경우에는 일상주행에서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지만, 좀 스포티하고 좀 빠른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이게 꼭 서킷 같은 주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클러치를 부드럽게 붙이면서 조작을 한다. 이거는 원하는 어떤 빠릿빠릿한 차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다지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지금 드린 이런 팁이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이게 왜 발생을 하며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면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